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신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증시의 상승 추세와는 좀 달리 지난주의 상승 추세에서 조금은 쉬어가는 양상, 또 변동성 심한 횡보 장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코스피보다 좀 상승 탄력이 좋았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전반적인 매도세에 조금 더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장중에 좀 포지션을 바꾸면서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 대장주들 상승과 함께 관련 소부장 종목들 또한 상승을 켜면서 종목별 장세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 진행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 어떤 종목들을 주머니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고 또 그중에서 또 종목 정에서 매매 전략까지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인베스트 자문 인성익 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외국인들이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9월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종목, 삼성전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펼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시가 유력하게 떠올랐다라는 기사가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는 8일 테일러시 의회는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회의 안건이 삼성전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공장 건설 개혁과 관련된 안건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요, 아직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주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후보지가 결정되게 된다면 반도체 공장의 단일 규모로는 최대 금액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과연 올해 추석에 해외 출장을 개개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복귀할지도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미국 출장길에 오른 다음에 파운드리 부지를 확정하고 백신 수급 등을 논의하는 등 그런 좀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보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매주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의 합병 의혹 재판과 함께 이번 주부터 프로포폴 관련 의혹 재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가기에는 이르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차분히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대 강세 흐름도 포착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 0.78%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600원가량 상승한 77,200원에 현재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새내기주, 그중에서 대형주인 SK바이오사이언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의무 보호 기간 해제 물량의 출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매수 행렬을 펼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가오는 18일 상장 6개월을 맞이하면서 기관의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총 1,260억 원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기업의 상승 동력은 충분한 만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거래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시험과 함께 K-뉴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강세로 마감을 했었죠. 9%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카카오뱅크가 불러일으킨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장중 저점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6%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보다 22,500원가량 하락한 31만 2,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 중에 우리는 네이버 우리 고모님과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네이버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외국인의 오늘 주머니가 상당히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조정 보이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에 오늘 조정이거든요. 그럼 네. 내일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워낙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별 이렇게 특별히 얘기할 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꾸준한 상승은 계속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하락 직전에 외국인의 외도가 거의 1억 주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네, 한 달 거의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 계속 매도해서 8월 5일부터 시작된 매도가 8월 30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1억 주 매도되는데 최근에 5일 동안에 1,000만 주가 다시 매수가 됐어요. 맞아요. 네.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은 51.8%인데 이게 53% 떨어진 거거든요. 다시 외국인이 주워 담기 시작한다면은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향방은 그렇게 밀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네. 아무래도 네이버를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네이버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이버 하면 이제 카카오하고 계속 싸움이 나죠. 맞아요. 네. 시총 3인이 4인이라는데 지금 시총 3위를 이제 국권이 지키고 있습니다. 시총 74조까지 올라갔고 카카오가 이제 69조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카카오를 보면은 카카오는 계속 확장성이에요. IPO를 그렇죠. 계속하면서 네. 카카오 지금 게임즈, 카카오 뱅크 하면서 그 시총을 합치면 네이버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카오는 분사시키면서 계속 확장을 한 쪽이고 네이버는 있는 쪽에서 계속 집중도를 넓혀가는 이런 쪽이라 맞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네이버의 어떤 그 점진적인 상승을 봤을 때 전고점 직전에 있거든요.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지나간 이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랠리를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기대를 하는데 오늘까지 외국인이 5일 동안 거의 80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네. 조금 소량 매수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차트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 이제 지지대 밟고 상승하다 전고점 직전에서 주춤되는 그러니까 빠르진 않지만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실적이 지금 분기마다 3천억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1조 3천억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도 상당히 좋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기대하는 쪽이다. 카카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을 한번 더 기대해보는 그런 쪽에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웹툰 시장이라든지 리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리셀 쪽에 그 양은 크지는 않아요. 뭐 인수 비용이 한 8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차지하는 포션은 크진 않은데 아무래도 나이키나 기존의 스니커즈 이런 신발 쪽에 리셀 시장을 플랫폼을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쪽에 그 청소년 그 어떤 그 청선 MZ 세대의 어떤 그 어떤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쪽에서 한번 그런 쪽에 가능성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가격대에서는 이제 며칠간 계속 이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되는 부분 44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해도 크게 문제 없다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최근에 애널리스트 제시하는 55만 원까지 보고요. 네. 손절가는 전 저점 이 하향 이탈하는 42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문별 캐스터 고! 네, 이번에는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전거래일 K 뉴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마감을 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역시나 신규 새내기 주인 만큼 오버행 이슈 우려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31일 중국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주말과 휴일 하루마다 각 1시간씩으로 제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규제 높은 고강도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은 게임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크래프톤도 다가오는 심일 상장 1개월을 맞이해서 기관의 물량 중 16.9%가 의무보호 예수에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량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들어오면서 50만 원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줬던 크래프톤. 오늘은요,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공모가 49만 8천 원을 밑도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8%가량 밀리면서 48만 4,500원, 공모가 하단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기업 두 개가 있죠. 에코프로비엠과 HLB가 있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비엠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매수 행렬을 펼치면서 2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8월에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강한 매도 행렬을 펼치면서도 에코프로비엠은 담아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양극재 판매 호조로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공격적인 투자 증설로 인해서 3분기와 앞으로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탄탄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은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라는 DB 투자증권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4천 원가량 빠지면서 31만 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은별 캐스터가 정리해준 종목의 추가 설명도 좋고요. 네, 기관 수급 상위 종목들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기관에 오늘 주어지는 ST팜으로 정했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리는데 보호예수 물량은 보통 우리들이 보통 일주일에서 6개월을 잤습니다. 길게는 뭐 개인 그 대주주 물량은 1년 이상 이제 보호예수가 묶이고요. 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뭐 크래프톤이든 카카오뱅크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오늘 3개 종목이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작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빠질 때부터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공모가에 왔기 때문에 공모가가 좀 그렇죠. 고평가됐느니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기관에서 수요 예측을 하고 공모가를 내놓기 때문에 고평가됐다 해도 그만큼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아무래도 그 상장 공모가 물량 이상으로 지금 거의 다 달았기 때문에 네, 네. 기관도 그래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봐도 되겠다. 뭐 보호예수 물량 풀린다 그래도 그게 크게 물량으로 작용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네, 들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급등을 해서 그제도 올랐고 어제 급등했는데 이제 외국인 기관 공인지 매수하면서 올랐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델타 변이에 상당히 효율적인 mRNA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 근데 이게 상용화 되길래는 시간은 진짜 많이 그렇죠. 걸려요. 네. 임상 실험이 내년 3월로 잡혀 있어요. 지금 뭐 백신 이미 나와가지고 돌고 있고 문제는 백신의 효능성이 진짜 가느냐, 3차점 소위 뭐 부스터샷까지 가야 되느냐, 매년 맞아야 된다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은 뭐 코로나 같이 산다. 이제 필요한 건 치료제다. 치료제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제 임상도 안 한 종목이 지금 주가가 급등했다. 좀 아이러니에 너무 빨라도 너무 너무 빠르다. 빠르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비슷한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굳이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런 패턴이 있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가리기가 진짜 뚜껑이 열리기 전에는 진짜 모르는 모르겠다. 건데도 뭐 임상 불구하고. 이상 가도 그 다음에 이게 유의성이 없다. 뭐 나올 모집단이 수도 있는 적다. 것인데. 나없으면 또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돼요. 2019년도 그리고 작년 계속 적자였거든요. 올해 1분기까지 적자였어요. 근데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2분기 나온 게 49억 흑자로 돌아서서 작년 온기가 188억 적자였거든요. 제 네. 느낌은 이게 흑자로 돌아서면서 재료가 얹으면서 소외됐던 쪽에서 기관
외국인이 동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그 내년의 재료는 또 내년에 다시 찾아보자.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이고, 그다음에 전고점 직전에 와 있으면서 물량대 도파 직전이거든요. 네. 12만 원대가 올랐으면 1차 가장 큰 물량대 거의 한 40% 이상 몇 달 동안 누적됐던 물량이 있어요. 네. 그 물량대를 돌파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횡보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쪽을 갖고, 아무래도 현재 어제 그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급등한 건 조정시 매수하는 게 맞아요.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네. 11만 원인데 11만 원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짜리의 정도의 매수. 내 네. 목표가는 전고점인 한 14만 5천 원까지로, 손절가는 전저점 지지대 부분인 10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손절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드립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호 예수 물량과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 때문이겠죠. 카카오뱅크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500억 원에 대한 1개월의 보호 예수 물량 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급락장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 중 8.72%, 약 314만 주가량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의 블록딜 여파가 이렇게 우려감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장중에 8만 원대가 깨진 것은 물론이고요. 7만 6천 원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래골이 살짝 달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4%에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3,100원가량 빠진 77,7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이 드디어 바닥을 다진 걸까요? GM 리콜 사태 이후에 외국인이 빠르게 출회했던 매물을 오늘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GM 리콜 사태에 따른 비용을 LG 측에 부과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90만 원대까지 육박했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70만 원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성장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화학의 투자로 참여하는 배터리와 ESG의 펀드 규모가 원래는 4천억 원 수준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소식도 LG화학의 주가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75만 원 선도 회복하는 모습이 장중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3% 넘는 강세 흐름 지속하면서 75만 원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좀 첨언해 주실까요? 네, 오늘 개인 주머니는 NC소프트를 NC소프트. 말씀드리는데, 일단 LG화학에 잠깐 언급해드리면은요, LG화학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리콜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 사실이죠. 지금 급락을 하고 어제 오늘 올랐는데, 거래량 측면에서 봐서는 아직은 설이 걷다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 없다. 네. 섣불리 뭐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해도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무래도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줘야 되거든요. 누가 팔든 누가 사든 거래량이 바닥에서 늘어줘야 모멘텀이 생기는데, 현재로서 이 거래량 갖고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거 한번 네. 말씀드리고요. NC소프트 말씀드려야 될 텐데, NC소프트 안 좋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안 좋고 네. 올라가는데 분명히 한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기관이 지금 공매도가 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거의 55만 주가 공매도가 나왔어요. 네. 단기 차익을 먹겠다고 들어온 건데, 기관이 계속 매도 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갖고 있는 펀드라든지 자기 상품이라든지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NC소프트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자기 걸 자기가 들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저기서 빠지기는 크게 더 빠지기는 쉽지 않겠다. 이 정도에서 머물지만은 상승하는 데는 약간 좀 걸림돌이 분명히 되겠다 생각이 네. 들고, 아무래도 이것도
빠져서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받치는데 아직 거래량이 또 충분치 못해요. 하지만 그렇죠. 개인들이 지금 하락 시점부터 거의 130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다 물린 물량이죠. 이 물량이 물린 건 물린 거고 새로 사러 들어간다면은 거기에서 치고받는 트레이딩 매매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매매에 붙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고 아무래도 이게 중국이 뭐 게임 규제니 게임 마약이니 뭐 얘기가 나오는데 청소년 그 미성년자 관련 얘기거든요. 근데 게임은 특징적으로 청장년층이 하는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이하가 하는 게임들이 그렇죠.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어느 종목이 어느 걸 주력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NC소프트 같은 건 최근에 나온 거 블레이드 앤드 소울 2가 뭐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리니지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차별화가 나오면서 없다. 네. 그다음에 차별성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도 뭐 비싸게 구입했는데 이제 좀 싸게 준다. 야 뭐야 희소성이 떨어지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파가 겹치면서 지금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닥권에서는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절대 좋은 거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60만 원 바닥이면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많이 내렸는데 애널리스트 목표가에 약간 저점입니다. 76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뭐 볼 건 없는데 한 54만 원의 긴 월봉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탈하는 경우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세로 보면 오늘 들어가긴 좀 무리가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다가 60만 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 좀 들어가시는 방향 조언해 주셨어요. 인성익 고문의 그 분석과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장윤 캐스터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야죠.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시장은 조금 좀 마음에 드는 시장은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종목별로 시총 상위 종목도 보면 그래도 뭐 괜찮은 또 흐름도 있습니다. 자, 양시장 현재 지수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줄까요? 네. 자, 시황센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주춤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상승에 대한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유가증권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다시금 상승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3,200선을 다시금 재탈환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다시금 또 개인의 매도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690억 원가량 매도세,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는 움직임 집계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1,050선 초반으로 등락이 이어가고 있는 오후장의 흐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납니다. 살펴보시면 기관에서 740억 원가량, 외국인은 1,200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업종 종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역시나 테마주단 안에서는 정치 테마주 뽑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죽지사의 경선 레이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초반 성적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기사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심 캐스터 보더 지역으로 평가되는 충청권에서 이 지사는 과반의 득표를 얻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관련해서 주가도 장 초반 대비 탄력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 17%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스타코도 4% 그리고 동신건설 역시도 6%대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통신 장비주가 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표결의 날짜가 다가오면서 통신 장비주들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광행대역 통신망 교체 및 확충 항목에 대해서 650억 달러가 편성이 되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훈풍은 좋습니다. 5호장에 들어 더 탄력이 좋은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KMW, 서진시스템 모두 다 7%대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뽑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한 상영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후성은 24%대까지 껑충 튀어오르고 있고요. 대주 전자재료 역시도 8%대 강한 상승 랠리 보여주면서 74,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전문가분들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연구원, 월스트리트 코리아의 이슬이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김시은 연구원께서 오늘장 간판주로 어떤 종목 주목하셨는지 선정 이유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장 간판주로 키다리 스튜디오 가지고 왔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금일장에서 틱톡 중국 기업으로부터 5,500억 원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웹툰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IP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이제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과의 시너지라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웹툰 시장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 긍정적인 업황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퀄리티라든지 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저라든지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OTT 경쟁 확대에 대한 수혜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퀄리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수가 한정적이다 보니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원작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성장세,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키다리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국내외 자체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레진 등 국내외 자체 플랫폼 보유에 따라서 해당 지역을 성장을 하게 될 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델리툰이라든지 국내에서는 레진 코믹스라든가 아니면 봄튼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다음에 이어서 국내 웹툰 시장 3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뭐 많은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DP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DP 같은 경우에는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를 하고 있었던 콘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IP를 보유하고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DP 재밌게 봤어요. 구교환 배우도 아주 연기 잘하고 조연철 배우도 정의는 당연하고요. 자, 우리 이슬리 전문가 어떤 종목 좀 주목하셨나요? 네, 일단 금호석유고요. 오늘 굉장히 좀 반등이 크게 나온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금호석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이제 고배당주죠. 그래서 일단 배당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연말 배당률이 이제 6.3%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보시면서 하시느라고 금호석유 굉장히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금호석유 상황 보면 오늘 지금 현재까지 4%대 급등해서 지금 20만 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장 막판에 이런 좀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또한 7%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네, 9월 6일 시작된 한 주의 첫 장 월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상승불 조금 변화가 있었네요. 코스피가 0.07% 상승했고 코스닥은 0.06% 좀 하락하면서 장을 마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시장 마감 종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악영향들이 좀 녹아드는 모습 확인될 수가 있었는데요. 월요일의 시장, 유가증권 시장부터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196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요, 3,206선까지 올랐고요. 이내 하락하는가 싶었는데 3,200선 재탈환이 되면서 오늘은 약한 보합권에서 등락 이어가면서 거래를 마감하네요. 수급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나타났는데 외국인의 장바구니를 살펴보니 삼성전자, 우선주 함께 사들였고요. 경기 민감주인 기아와 두산 인포로코 등을 사들인 모습 확인됐습니다.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들을 경기 민감주 고르게 담았는데요. 기와, 대하건설, 두산중공업 등 건설항공 조선주들을 고루 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가를 고가로 만들어낸 뒤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1,049선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이내에 다시금 상승하면서 1,050선에 안착, 초반에 등락 이어가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수급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들 안에서는 바이오니아, 해성 옵티스, 휴센텍 등을 매도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기관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도했는가 살펴봤을 때 KG 모빌리언스를 가장 많이 팔아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제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 살펴볼 건데요. 당연히 후성이 들어가겠네요. 당연하죠.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코스피의 상위 종목입니다. 후성입니다. 3분기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여기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면서 장중에 50일주 신고가를 경치하며 23%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마 알루미늄은 17%대 강세 움직임 띄며 거래 마쳤고요. KCC 역시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띄어안고서 14%대 강세로 거래 마감합니다.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철강주도 흐름 좀 좋지 않네요. 부국철강, 삼부토건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면 15%, 12%대 밀리면서 거래 마감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거래 재개 후 첫날 상한가에 도달했던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보여주면서 6,050원 선에서 6,500원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밑으로 보시면 국전약품도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거래 마칩니다. 하위권 종목들은 시세만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신원종합개발, 3일기업공사 각각 흐름 살펴보시면 14%, 11% 그리고 8%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쳤으니까요. 내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나 캐스터, 오늘 레드에 굉장히 전투적인데. 아우, 감사합니다. 성투. 성투.
네, 내일장 간판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시훈 연구원, 내일장 우리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에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내일장 간판주로 상하프론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5년 이상의 불소수지 가공 기업으로 관련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차에 활용이 되는 불소수지 기반의 멤브레인을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수소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소재로 원가의 8%에서 9%를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수소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화가 특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 현대차 멤브레인 듀얼밴드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각국에서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에 수소 산업 지원 예산안이 포함이 되면서 관련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뭐 수소 경제 로드맵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수소 모빌리티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주요 도로 그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등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섹터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수소 섹터에 대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일, 8일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 회의라든지 뭐 수소 경제 기업 협의체라든지 뭐 현대차 이벤트 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를 비롯한 5개 대기업이 이제 수소 경제에 2030년까지 43조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기대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 나타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5G라든지 6G 같은 저유전체 소재에서도 차기 성장력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주가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수소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가 박스권에 갇혀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소 섹터에 대한 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2,8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이제 내일장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6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67,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62,000원까지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상하프론테크 0.1%대 좀 하락하면 69,900원 선에 장을 마친 상황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시초가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이슬 전문가가 주목하시는 내일장 간판주 롯데푸드네요. 네. 지금 사실 뭐 작년 기저효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그래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은 이제 롯데푸드고요. 일단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딱 한 가지만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롯데푸드에서 제조하고 있는 뭐 냉동햄이라든지 이런 캔햄에 대한 가격을 평균적으로 지금 7.4%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봤더니 올해 들어서 그런 수입육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재료 값에 대한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연히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뭐 기업에서는 실적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하면요, 이 완제품 값을 상승시킨 이후에는 그 추후에 원재료 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완제품 가격은 내리진 않죠. 네, 내리진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고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목표가를 조금 파격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나 상승을 할 때 굉장히 좀 못 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실 작년 실적 규모가 굉장히 좀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올해부터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예고가 되는 부분이고 주가에도 앞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조금 많이 잡아드릴게요. 전 저항대 구간이 60만 원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0만 원 이탈 시에는 추세 이탈로 보기 때문에 손절가도 꼭 좀 지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종목 특성상 아무래도 단기 변동폭이 심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꼭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푸드를 이제 주목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업종 확대해서 음식료 업종 또한 뭐 지금 목표가를 60만 롯데푸드 보신 거 보니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음식료 업종 또한 그렇게 쭉쭉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이런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결국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야 되고 결국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많이 갈릴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좀 뚜렷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좀 롯데푸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좀 대장격인 네. 업종 그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후방주의 진행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가 막판에 조금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외국 기관, 금융투자 전반적인 좀 매수 좀 들어오면서 좀 나아진 상황이 보여졌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들어보면서 종목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은 좀 무난하게 좀 조용하게 지나가는 장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네. 오히려 그 지수 위주의 대형주보다는 좀 종목 위주의 장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일부 급등하는 종목들도 좀 나오면서 섹터별로 조금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네. 좀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오늘 근데 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 이제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 이쪽으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늘은 뭐 이 신규 상장주 6개월 이내 상장한 종목들 중에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좀 오늘 8%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결국에 이제 그 보호회수 물량들 청약할 때 기관들이 받았던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출회될 수 있다, 뭐 출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뉴스와 기사화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먼저 파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응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외국인 기관들이 엄청 많이 팔았느냐라고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로 개인들 위주로 많이 매도를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죠. 18일에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이제 394만 5만 주가 조금 안 되는데 4만 8천 정도로 뭐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거의 4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도망가겠다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18일까지는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신 관련된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급이 뭐 사실 400만 주면 거의 오늘 거래량이 거의 한 3배 그렇죠. 가까이 되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고 하면 18일 날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물론 그 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8일 이후에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서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취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관찰하시면서 수급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뭐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테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전한 종목으로 봐주셨고요. 자, 일단 18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앞서 그 크래프톤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후방주의 종목으로 펄어비스 보셨네요. 네. 네. 일단 뭐 크래프톤은 다들 아시니까 수급 때문에 빠졌다라는 부분과 뭐 요즘에 게임주가 사실은 좀 안 좋은 이유가 뭐 중국 규제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에 보면 그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잘 나갈 때 청소년 게임 규제, 야간 있었어요. 게임 규제가 있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실효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국 당국이 좀 우리나라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뭐 청소년들이 뭐 야간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보면 최근에 27일 날 사실은 25일이죠. 27일 날 그 흑색 사막 모바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네. 중국에서 흥행을 했는데 사실 그 여파로 26일 날 굉장히 먼저 올랐고요. 올랐고 그 뒤로도 30일까지도 주가가 계속 좋다가 사실은 중국의 그 청소년 게임 규제가 나오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근데 흑색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중국 중심으로 사실 흥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는 종목 그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신작들 뭐 붉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할 걸로 보이고 여전히 이제 게임 규제 여파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오늘도 보면은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좀 약했고요. 오히려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뭐 북미라든지 이쪽에 좀 강점이 있는 게임들 이런 쪽만 오히려 좀 올라가는 오늘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게임주 내에서도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중국의 뉴스를 좀 지켜보면서 굳이 뭐 섣불리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각 게임 대장주들은 좀 빠지는 분위기인데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그래서 뭐 지금 조금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 좀 얘기 좀 하면서 내일 지금 장은 어떻게 펼쳐질지인데 일단은 9월 장세에 대한 그 전망들 보면 종목별 장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또 마침 또 뭐 노동절 미증시 휴장 앞두고 좀 코스피 흐름 보니까 좀 관망세가 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도 이런 흐름 좀 이어질까요?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뭐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도 한 15년째 근무를 해보니까 결국엔 추석 전에 그닥 그렇게 좋았던 시장은 없었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좀 자금을 좀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쪽도 좀 강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된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강보합이나 약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 종목 장세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코스피도 사실은 지금은 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좀 사주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물량 목록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업종으로 조금 좀 좁혀볼게요. 그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반도체 조금 괜찮았고, 2차 전지 소부장들, 그리고 뭐 백신, 또 정책 수혜주들 좀 흐름 좋아 보이는데, 추석 앞두고도 여전히 그러면 얘네들은 뭐 15년의 경력을 봤을 때 얘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종목별로 요네 친구들은 그래도 매수 기회가 좀 포착될 수도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를 조금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뭐 사실 알루미늄 박 관련돼서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네, 네,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오늘 뭐 20% 넘게 장중에 올랐었는데 또 차량 경량으로 엮이고. 예, 차량 경량화 관련돼서 뭐 코프라라든지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코롱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10년 전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이든 뭐 전기차든 경량화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안 올랐던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을 하나씩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워낙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찾고 있고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행사들이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발표들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은 또 여전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수소가 좋았는데 또 이번 주에는 또 그닥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결국에는 또 기사화가 되면 이쪽으로 자금도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는 쪽은 수소 파트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이제 자동차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덜 오른 쪽을 계속 찾으면서 순환매 장세가 그 안에서 또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 같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네.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여전히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한솔 케미칼이 촉발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먼저 좀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우리 코스피는 지수 밴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뭐 코스피 예상 밴드는 저는 3,190에서 3,240 오르면 한 1% 정도 많이 네. 오르면 뭐 떨어지면 약보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또 지수 상황도 예측해 주셨어요.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구원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